대학 내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실제 대학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한 캠퍼스의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여자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은 스티커입니다. 당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더 많은데 왜 작은 거울 속 당신의 얼굴만 뜯어보고 있나요? 관상용이 아닌 기능으로서의 몸이라며 거울 보는 것조차 정제감을 받게 만듭니다. 위 사진은 성소수자 동아리 홍보글입니다. 나는 솔직히 퀴어들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해 라는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내용을 보면 함께 지옥으로 갈 파티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한 성소수자 동아리에서는 변태소녀 부활하다라는 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했고 지옥 개꿀이라는 티셔츠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실제 통계만 봐도 자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 20대 여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페미니스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마치 순교처럼 여기며 추앙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필리스 슐리플리라는 사람은 페미니스트에게는 행복한 모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적 여성관을 공부하고 알리는 청년 및 캠퍼스 연합단체 슈브 대표 안유진입니다. 여러분, 반성경적 이론에 근거한 페미니즘이 여대생 중심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대학 내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실제 대학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대학교 내에는 이미 페미니즘, 젠더 강의, 학생 자치 활동, 그리고 대학 산하 여성 연구소들이 학생들의 거짓된 이론으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학교 강의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글쓰기와 같은 필수 교양 수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인문, 사회와 같은 전공 수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성학 강의로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문제는 미션 스쿨에서의 필수 수업인 기독교학과 수업에서도 자유주의 신학, 퀴어 신학, 해방 신학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크리스천 교수님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인본주의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시즘적 사고, 세상 이론에 근거한 사고를 하도록 가르칩니다. 교수님들의 권위가 있고 학생들은 교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수님의 사상과 이론을 분별하지 않고 흡수합니다. 이렇게 학교 수업에서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 반성경적 이론을 더 확산시킵니다. 먼저 페미니즘 동아리를 보겠습니다. 캠퍼스에서 레디컬하게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학생들 대부분은 상처와 결핍에 페미니즘 이론이 장착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피해자 집단, 엄청 깨어있는 지성인,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는 정의의 사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열심히 알립니다. 흔히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그 빨간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남성의 범죄율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현실만 직시할 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 두 사진은 한 캠퍼스의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여자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은 스티커입니다. 왼쪽 사진에는 당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더 많은데 왜 작은 거울 속 당신의 얼굴만 뜯어보고 있나요? 라고 적혀 있고 오른쪽 사진은 관상용이 아닌 기능으로서의 몸이라며 거울 보는 것조차 정제감을 받게 만듭니다. 캠퍼스 연합 동아리로는 서울 여성의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 동아리라는 서패대연이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발적인 단순 대학 동아리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여성회라는 레디컬 페미니즘 단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모임에 불과하지만 실제 캠퍼스에서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서울 여성회는 낙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며 찬성하고 동성 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주장하며 각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하는 단체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대학생이 되기까지 반성경적인 교육을 탄탄하게 시켜서 대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보다 제자화를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연대하는 각 캠퍼스의 동아리들은 과연 전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조사한 바 대학 내 페미니즘 동아리는 50여 개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조사하지 못한 페미니즘 동아리들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익명 커뮤니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시대라는 20대, 30대 여성만 민증 사진과 본인 사진을 인증받아야 글을 읽고 쓰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회원수만 80만 명이 넘지만 대부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나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일단 학교에 대한 정보, 학교 생활에 대한 꿀팁, 시간표 작성 등을 위해 새내기 때 무조건 가입을 합니다. 지인들끼리 시간표 공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저희 학번부터 에브리타임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거나 가입을 안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필수 어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1, 2학년 때는 익명 커뮤니티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익명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 사진은 한 여대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캡처해온 사진입니다. 게시판 이름부터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퀴어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 글을 쓸 때는 이러한 초성을 글의 맨 윗부분에 적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초성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짐작이 가시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클릭하기 전에는 게시글들의 초성만 보이는데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혐애는 혐오스러운 이성 간의 연애, 혐호는 혐오스러운 이성 간의 결혼, 미팅은 남녀 간의 미팅을 의미하고 코르셋은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의 예시입니다. 언니 결혼식 겨울인데 이 코디에 부츠 대신 앵클부츠 신는 거 투머치야? 좀 과해? 하고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일단 꾸미는 것이 코르셋을 조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르셋 주의를 썼고 언니의 결혼식이 글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성 결혼인 혐혼주의를 글 맨 위에 적은 것입니다. 말머리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남성과의 연애, 꾸밈 노동, 코르셋을 전시하지 말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전시하는 행위 자체가 나름의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성의 연애를 혐애라고 칭하는 이유는 보통 이성의 연애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여남 사이에 권력이 생기고 그 권력 차이가 여성 혐오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나아가 한층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를 당하고 댓글로 욕을 엄청 듣습니다. 이러한 글들이 올라오는 여대 커뮤니티의 흐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왼쪽은 새내기 게시판, 오른쪽은 재학생 게시판인데요. 새내기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커뮤니티에 들어옵니다. 이때는 새내기 게시판만 볼 수 있고 합격은 했으나 입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배들도 혹시 모르는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발톱을 숨기고 있어서 정말 학생들이 순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학이 확정되고 학번을 받게 되면 재학생 게시판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연애 전시 금지, 코르셋 금지, 화장품, 외모, 남자 얘기 금지 등 각종 규칙을 지키라고 하는 선배들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은 후배들이 페미니즘적 관점이 없이 글을 쓰며 몰려와서 댓글로 엄청 혼냅니다. 여기서 집단 1 학생들이 이런 극단적 페미니즘 가치관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집단 2 또한 안 받아들이는 것 같이 보여도 대부분 조금씩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20살 새내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입학을 했다가 학교에서 강의와 페미니즘 동아리, 커뮤니티에서 영향을 받아 자신은 여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도 잠재적 피해자라고 인식하게 되며 남성 자체를 혐오하는 페미니즘 사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영향을 받은 학생들 중 일부는 4B를 외치고 실제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4B는 비연애, 비섹스, 비혼, 비출산을 의미하는데요. 가부장제를 이끌어가는 그 구조를 소비하지 않겠다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페미니즘은 결국 동성애를 추구하게 됩니다. 실제 20대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여성 지인 중 성소수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모든 연령층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저도 크리스천 지인 중에 대학생이 되고 페미니즘을 받아들여 성소수자가 되기로 선택한 친구가 있습니다. 위 사진은 한 캠퍼스 안에 붙은 현수막입니다. LGBT는 이성애자를 제외하고 모든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큰 현수막을 학교 안에 게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 행진은 성소수자 행진을 의미합니다. 위 사진은 성소수자 동아리 홍보글입니다. 나는 솔직히 퀴어들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해 라는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내용을 보면 함께 지옥으로 갈 파티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한 성소수자 동아리에서는 변태소녀 부활하다라는 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했고 지옥 개꿀이라는 티셔츠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극단적 페미니즘은 문제의 원인을 찾고 찾다가 결국에는 생물학적 여성만 출산을 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을 부정하고 성소수자를 옹호하며 모든 방향성이 반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모든 반성경적인 행사와 운동이 학교 안과 밖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퀴어 축제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설립된 학교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퀴어 축제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게이 커플로 묘사하는 등 신성 모독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학교 강의, 학생 자치 활동 외에도 대학 산하 여성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남녀공학, 여대를 불문하고 존재하고 있는 여성 연구소에서는 반성경적 이론의 페미니즘과 젠더에 대해 연구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며 논문을 게재합니다. 학부 때는 이런 여성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인턴 활동을 하기도 하고 졸업하고는 이곳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며 혐오하는 문화는 과연 여성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극단적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은 여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만 봐도 자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 20대 여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페미니스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은 이것을 마치 순교처럼 여기며 추앙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페미니즘 운동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필리스 슐레플리라는 사람은 페미니스트에게는 행복한 모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청년들 중에 최근 일주일간 우울 증상을 겪었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이나 되며 자살 생각의 비율의 경우 성소수자 청년이 일반 청년 3%보다 14배나 높았고 자살 시도는 일반 청년보다 16배나 높았습니다. 페미니즘이 비혼과 비출산을 외치니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대학 내 페미니즘 실태와 청년들의 현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유명한 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절과 7절 말씀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하는 이론이 현 시대에는 페미니즘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천 학생들도 이 사상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을 포함한 남자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부모님 중에 크리스천이 있다고 해도 유교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가정에서 자랐던 학생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에스겔 18장 23절 2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아멘. 저는 이 친구들 역시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학생들이 상처와 결핍이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되고 용서하고 회복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사상들을 분별하고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아 학생들이 이런 사상에 세뇌되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